보호자님들이 많이 모르는 강아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4가지가 있습니다. 이 행동들로 인해 강아지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려견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퍼피 강아지들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성견들도 해당되는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행동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무슨 행동일까요? 저번 주 영상에서는 강아지들에게 교육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클릭해 주세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퍼피 강아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절대 함부로 산책을 나가면 안 된다. 애기들 산책 언제 처음으로 나가셨나요? 또 장소와 시간대는 언제쯤 나가셨나요? 퍼피 강아지에게 첫 번째 산책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산책에서 경험을 통해 산책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산책을 무서워하는 강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워줘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목줄에 대한 둔감화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발끈처럼 아주 가벼운 줄을 이용해서 목에 불편함이 있어도 별거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신발끈을 걸쳐 놓은 뒤 그냥 일상생활을 해주세요. 밥도 먹고 물도 먹고 놀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강아지들은 목에 이물감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신발끈을 목줄로 채워주시고 똑같이 일상생활을 해주세요. 처음 목줄을 채워주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목줄 냄새를 맞춰주고 사료 보상. 두 번째, 사료를 바닥에 많이 떨어뜨린 후 먹고 있을 때 천천히 목줄을 채운다. 세 번째, 목줄을 채우고 신발끈 때처럼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한다. 이런 세세한 과정들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강아지들 중 교육을 하다 보면 10마리 중에 2마리 정도는 아예 리드줄을 못하거나 불편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산책 교육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보호자님도 강아지들과 산책 한번 나가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겁니다. 문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미리미리 둔감화 교육을 통해 대비할 거예요. 이제 목줄 둔감화는 끝났고 리드줄 둔감화만 하면 산책 준비가 끝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목줄과 리드줄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목줄은 말 그대로 목에 채울 수 있는 게 목줄이고 리드줄은 목줄에 채울 수 있는 기다란 줄을 리드줄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도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교육하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 리드줄을 목줄에 채워주고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똑같이 일상생활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고 로보트가 될 수도 있지만 퍼피 강아지들은 금방 이겨내고 움직일 거예요. 적응을 잘해 보인다면 이제 집에서부터 산책을 해보세요. 한 손으론 리드줄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무조건 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강아지 이름을 한 번씩 부르고 간식을 보상해주세요. 이게 건강한 산책 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집에서부터 꼭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5차 접종을 맞고 산책을 나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찍 나가도 되나요? 이 질문들을 엄청 많이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냐면 강아지들이 5차 접종을 다 맞으면 대략 생후 5개월에 조금 못 미칩니다. 사회화 시기가 얼마 남지 않게 되고 아무런 경험 없이 집에서만 이 황금 같은 시기를 낭비하게 되죠. 반려견 선진국들은 대개 예방접종은 3차까지 맞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만 5차 접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무분별한 번식을 통한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개체들이 몸이 약합니다. 이렇듯 사실 3차까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회복했다면 산책을 나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무거나 주워 먹지 못하게 조심하고 강아지가 많은 곳은 5차 접종 전까지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목줄과 리드줄 적응 교육이 끝났다면 이제 산책을 나가볼게요. 간식 주머니 꼭 챙겨주세요. 첫 번째, 강아지들에게 첫 산책은 처음부터 산책로나 번화가는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최대한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곳에서부터 시작해주세요. 세 번째, 사람이 많이 없는 아침이나 밤 시간을 이용해주세요. 네 번째, 최대한 새로운 상황마다 이름을 부르고 사료 보상을 통해 긍정적 경험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람이나 강아지가 보이면 보상, 자전거가 보여도 보상, 오토바이나 자동차, 어린아이들이 보이면 보상, 새로운 장소에 갈 때마다 보상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준다면 산책을 무척 좋아하는 강아지가 되고 목줄이나 리드줄에 거부감을 보이는 행동은 전혀 없을 겁니다. 강아지의 적응력을 판단해서 점점 범위를 산책로나 번화가로 이동해주세요. 새로운 상황마다 사료 보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함부로 강아지를 안으면 안 됩니다. 퍼피 강아지들을 보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귀여워서 얼른 안고 싶죠? 앞선 마음에 강아지를 계속 안고 있고 건드리는 행동은 오히려 사람 손에 대한 거부감을 주게 되고 분리불안이나 경계성 입질,
공격성 입질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앉는 행동, 들어올리는 행동, 만지는 행동은 모두 둔감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꼭 몇 건씩은 강아지들의 입질로 문의가 들어오는데 어렸을 때부터 과도한 스킨십과 들어올리는 행동,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스킨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퍼피 강아지들에게 이런 행동은 조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둔감화 교육 방법은 첫 번째, 사료를 준비해두고 강아지에게 한 알 먹여준 뒤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 두 번째, 한 손을 강아지에게 보여주며 사료 하나를 보상, 보여준 손을 머리 쪽에 천천히 갖다 대고 다른 한 손으로 사료 한 알 보상. 네 번째, 천천히 쓰다듬어 주면서 다른 한 손으로 한 알씩 계속 보상. 위 과정을 거치면서 강아지들은 보호자의 손길이 닿는 순간 좋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스킨십을 긍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들로 인해 성견이 되어서도 손에 대한 경계심이 없습니다. 강아지들이 안겨있는 행동을 좋아할까요? 원래 강아지들은 안겨있는 행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전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해해요. 처음부터 둔감화를 통해 안겨있는 연습을 해야 하고 반대로 너무 안겨있는 행동을 고집하다 보면 독립심은 떨어지고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둔감화 교육 방법은 첫 번째, 사료를 준비해두고 강아지에게 한 알 먹여준 뒤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 두 번째, 한 손을 배 밑으로 갖다 대면서 반대 손으로 사료를 보상해준다. 이때는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주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배 밑에 있던 손으로 강아지를 들어주면서 반대 손으로 계속 사료를 보상해준다. 네 번째, 완전히 들어올린 뒤에도 계속해서 사료를 보상해준다. 다섯 번째, 이제 사료를 보상하고 안 하고를 반복하며 사료를 주지 않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안기는 행동 하나에도 둔감화 교육을 꼭 해줘야 합니다. 무슨 안기고 만지는 행동에 교육이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셨죠?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 모든 경험들을 흡수하는 퍼피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잘못된 경험도 바로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최대한 모든 상황을 좋은 경험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둔감화 교육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꼭 위 과정들을 학습해 주세요. 둔감화나 사회화 시기에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이 영상 클릭해 주세요. 세 번째, 절대 애견 카페를 가면 안 되는 이유. 퍼피 강아지 때 애견 카페 가본 적 있는 분들 계신가요? 이 부분 꼭 집중해 주세요. 어릴 때 사회성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보호자님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애견 카페를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건데요. 저는 절대로 사회화 시기 때 애견 카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관리가 잘 되는 애견 카페도 있지만 대부분 애견 카페는 무질서한 곳이 훨씬 많습니다. 오프리시는 물론이고 많은 보호자님들이 강아지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죠. 물론 운 좋게 같은 성향의 강아지들을 만나고 인사도 하면서 사회성을 바르게 기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공격성이 있고 매너가 없는 강아지들에게 물리거나 공격을 당한다면 퍼피 강아지는 이 트라우마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감당 가능하다면 애견 카페 가서 사회성 길러주세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애견 카페는 사회화 시기가 끝나고 방문해도 전혀 늦지 않고 이런 경우에 강아지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퍼피 시기 때는 애견 카페보다 올바른 산책을 통해서 사회성을 길러주는 게 훨씬 좋으니 구독 누르시고 곧 올라올 퍼피 영상 기다려주세요. 네 번째, 절대 아무 교육이나 하면 안 되는 이유. 여기서 아무 교육이란 강아지들의 재롱잔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손, 빵, 코, 지적 이런 놀이들인데요. 퍼피 시기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재롱잔치들에 투자할 시간을 필수 교육들에 투자해서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퍼피 시기 필수 교육들은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재롱잔치들은 성견이 되어서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필수 교육들은 성견이 돼서 시작하게 된다면 퍼피 시기 때보다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집중력 또한 올리기 힘들 거예요. 재롱잔치들을 빨리 알려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사회화 시기가 끝날 때까지만 곧 업로드될 퍼피 필수 교육에 시간과 공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첫 산책은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면 절대 안 된다. 목줄과 리드줄 적응 교육을 하고 집에서 산책 연습을 해준 뒤 조용한 곳에서부터 산책을 시작해라. 두 번째, 퍼피 강아지를 막 들어올리거나 만지면 안 된다. 적당한 스킨십 교육을 통해 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먼저 생기게 해줘라. 세 번째, 퍼피 강아지들은 애견 카페는 오히려 독이 된다. 올바른 사회성을 길러주고 싶다면 산책이 훨씬 좋다. 네 번째, 재롱잔치는 이제 그만해라. 필수 교육들 하는 시간도 너무 부족한 시기이다. 재롱잔치는 성견이 되어서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퍼피 시기 교육을 통해 보호자님도 강아지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퍼피 강아지 다음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퍼피 시기의 모든 것 전자책을 출판했습니다. 퍼피 영상들로도 분명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더욱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강아지를 위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면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겁니다. 전자책은 댓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